안녕하세요. 중복조합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강의가 늦어진다라는 점 공지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학습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수업 안 나간다 해가지고 여기서 막 돌리거나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중복조합에 대한 학습 방향도 제가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중복조합 같은 경우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일단 이 중복조합이요.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중복조합에 대한 문제가 다른 부분보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문항수가 작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수능 기출로. 그 다음에 수능 기출이랑 6월 9월 평가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작아요. 오히려 그 교육청 모의고사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양을 늘리지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 중복조합이 실제 수능 범위로 나 정말 수능 범위에 딱 들어온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이제 중복조합의 기호가 H가 쓰이는데요. H가 쓰이는데 이 H도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이전에는 고1들이 배웠던 그런 거에 들어갔고, 더 이전에는 어땠냐면, 그 이과생들이 그때는 시험 칠 때 수학 심화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미적분 2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그 당시 때는 이제 심화 과목이라고 해서 한 90% 이상의 학생들이 심화 미적분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학생들이 약간 좀 약간 희한한 학생들 있잖아. 희한하다니까 좀 그분들은 또 기분 상하실 수 있으니까 약간 마이너한 취향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산수학이라고 해서 또 확률과 통계를 조금 더 심화적으로 다루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거 친 사람 얼마 없어요. 그래서 막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를 보면 모든 수학 교과목들이 다 강의가 깔려 있는데, 그때 이산수학이라는 존재는 거의 인터넷 강의 같은 걸 보더라 하더라도 개설을 한 강사분들이 얼마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뭐 주변에 학원을 가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이산수학이라고 하는 그런 걸 전공하신 분 외에는 좀 가르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때. 물론 저도 그 당시 때는 뭐 학생이었고 학교에서도 그거 가르쳐주는 쌤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게 중복조합인데, 그게 이제 딱 넘어왔어요. 교육과정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딱 수능 범위 안에 나 출제할 거야 라고 딱 내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복조합은요, 양이 매우 작아요. 어느 정도로 작냐면, 어떤 교과서에는요, 왼쪽 부분이랑 오른쪽 부분에만 딱 중복조합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A4지 양면 한 장 끝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내용 가지고, 확률과 통계에서 그 기출문제집에 있는 중복조합 부분을 보면 문제를 못 건드려요. 진짜 못 건드려요. 완전 수준이 달라. 만약에 저는 그 한바닥만으로 풀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학생은 진짜 대단한 학생입니다. 진짜 대단한 학생이에요. 그분은 아마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없을 겁니다, 아마. 아니면 이제 그냥 전교 1등, 2등 하시는 분들이고. 그 외에는요, 이거 한바닥 내용 가지고 내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출 문제들을 풀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한바닥 축소가 되면서 난이도가 쉬워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전에 기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쉬워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어느 정도는.
물론 기출문제는 뭐 작년이 이제 2009 개정 첫 시험이라서 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왔다 치더라도 이제 올해부터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이. 그래서 이 중복조합을 이제 평가원 스타일에 맞춰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막상 이제 저도 수업을 하다 보면 주로 가열 수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요 중복조합을 가르칠 기회가 별로 없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수업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뭐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정말 그 차근차근 쭉 쌓아오고 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교과서 기본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하는 학생들에게 그 기본 개념을 이제 좀 친절하게 여러 번 설명하는 그런 강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뭐 개념을 다른 분들이 딱 5분 만에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를 저는 20분 혹은 이걸 늘려서 40분 이렇게 늘려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설명을 하는데, 중복조합은 교과서 자체가 한 바닥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중하위권들의 특유의 그 사고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좀 데이터가 작아요. 제가 경험한. 그리고 또 데이터가 적으면 제가 공부를 했을 때, 그 수험생 시절 뭐 그럴 때 공부를 했을 때 그때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건 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설명을 하고 문제 풀어라 하면 풀 수가 있겠는데, 중복조합을 좀 한 중하위권에 맞춰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교과서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에는 분명히 이제 못 푸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거고, 그렇다고 또 갑자기 어렵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적응 못 하실 거고, 그럴 거기 때문에 요 중복조합에 대해서 제가 좀 쉽게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이때까지 기준으로 이제 설명했던 거랑 비슷하게 수업이 진행되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거 아니고, 제가 중복조합에 대해서 이게 교과서랑 기출문제랑 난이도 괴리가 엄청나거든요. 그냥 중복조합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이런 거나 그냥 조합으로 계산해버리는 경우가 더 빠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한다라고 하면 한 길면 일주일 그 정도의 그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중복조합이 뭐 여러분들이 내신으로 친다라고 하면 뭐 얼마 안 걸리는 내용이고 난이도도 엄청 쉬울 수가 있는데, 그냥 중복조합에 대한 문제가 얼마 없어요. 진짜 그 뭐 여러분들이 센이나 아니면 다른 기출문제집을 보더라 하더라도 중복조합은 문제 집마다 겹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고요. 근데 이제 뭐 사과 몇 개가 있다 이거를 그냥 뭐 사과와 바나나와 배가 몇 개 있다 이런 내용을 초콜릿과 포카칩과 꼬깔콘이 있다 이렇게만 바뀌는 거 말고는 거의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문제 유형이. 그런데 이제 수능에서는 늘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올 수가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일단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분류 케이스도 좀 해야 되고, 케이스 분류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진다는 점. 그 다음에 또 중복조합을 포함해서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중복조합, 뭐 그 다음에 뭐 분할, 분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파트를 이제 제가 확률까지 딱 마무리 지어 놓고, 또 이제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또 그냥 미적분 2 부분으로 해가지고, 미적분 2라다 미적분 1 내용으로 가지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그 중복조합 부분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중복조합 부분이란다.
확률까지의 기출문제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출문제 풀이도 일단 해드릴 거고, 확률까지 끝났을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매일, 정말 전에 제가 강의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매일 5문제씩 문제를 푸세요. 정말로. 시험 문제도 괜찮아요. 굳이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풀면서 골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센이라도 좋으니까, 센 B단계, 하루에 5문제씩 푸세요. 쭉. 그래서 센이나 그런 문제집, 양치기 문제집 있죠. 그 문제집 양치기가 끝났을 경우에 기출 문제로 들어오면 됩니다. 정말 하루에 5문제씩 푸는 게, 다른 과목은 당연히 풀면 좋죠, 그렇게. 근데 이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미적분이나 기하 벡터 같은 경우에, 혹은 수트 같은 경우에 일주일, 2주일 안 풀어도요, 문제를. 그 감각에는 별 이상이 없어요. 왜냐면 문제 틀이 보이거든요, 눈에. 그런데 확률과 통계는 선생님들조차도 갑자기 탁 질문 던져버리면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면 정답을 정확하게 확신을 드리기가 어려운 과목이에요. 학교생들도 마찬가지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과목 특성상. 정말 그쪽으로 머리가 특화되신 분, 그 다음에 완전 달관하시고 통달하신 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아닌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 요 파트로 들어오면, 물론 저도 솔직하게 말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 정답에 대한 확신이 힘든 그런 거예요. 그런 과목이에요, 정말로. 이거는 다른 유명한 인강 선생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풀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그런데 학생들이 여유를 부리면 안 되겠죠. 이 파트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 감각을 유지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파트. 예, 그래서 중복조합 같은 경우에 제가 수업을 좀 준비한다고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예, 또 중복조합이 해결되고 나면 들어가는 부분이 이항 정리랑 분할 분배 이런 건데, 그 부분부터 이제 또 다시 빠르게 나갈 거고요. 확률도 빠르게 나갈 거고, 빠르게 나간다 해서 자세하게 안 하는 게 아니고 좀 업로드가 빨리 된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늦으실 건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그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문제들을 좀 다 풀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이제 중복조합 때 제가 준비를 많이 해서 올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합시다.